안녕하세요. HLB 홈페이지에 가면요, 3차 치료제 경쟁사 약물들에 대한 정보를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론서프가 있고 옵디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옵디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2017년 9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이죠, 일본, 한국, 대만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 옵디보 최근 근황은 또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해당 기사는 2020년 3월 16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온 기사인데요. 옵디보가 중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여기 봤을 때는 2017년에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이라고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옵디보가 중국에서도 이렇게 시판이 되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자, 보면요, 옵디보 같은 경우에는 자, 레이 스테이지 게스트릭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기죠. 늦은 단계니까 말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개 정도의 테라피를 받은 다음에 치료를 받으니까 첫 번째 치료, 두 번째 치료 받고서 그 다음에 넘어오는 치료에 옵디보를 사용하니까 최소 3차 치료제죠. 자, 그래서 3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게 옵디보인데요. 옵디보는 브랜드 네임이고요. 성분명으로는 니볼루맙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퍼스트 이뮤노테라피라고 적혀 있는데, 중국에서 면역항암제로 첫 번째 허가를 받은 약이 옵디보가 되겠습니다. 캄레니주맙도 면역항암제인데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퍼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캄레니주맙은 리보세라닙이랑 병용요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기사에 따르면은 중국에서 레스테이지 게스트릭으로 퍼스트 이뮤노테라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옵디보가 최초다. 최소한 2개 앞에 치료를 받고 나서 받으니까 3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국에서 아파티닙이랑 경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페이스 3 스터디를 기반으로 허가가 나온 것이고요. 자, 리스크 오브 데스를 38% 줄였다라고 합니다. 꽤 많이 줄인 거고, 자, 이번 승인은 옵디보의 세 번째 승인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NSCLC였고 폐 쪽에, 그 다음에 헤드앤넥,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게스트릭으로 허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옵디보가 적응증을 여기저기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자, 여기 위에 PD-1 인히비터 같은 경우에, 여기 있죠? PD-1은 T셀에 있는 것이라고 했고, PD-L1은 튜머셀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PD-1 인히비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면 키투르다랑 옵디보가 해당하는 작용기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PD-L1 인히비터도 있습니다. PD-L1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그 다음에 화이자랑 머크의 바벤시오, 그리고 로슈의 티센트릭, 전부 다 유명한 약들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PD-1 인히비터에는 키투르다랑 옵디보가 있겠고, PD-L1 인히비터에는 임핀지랑 바벤시오, 티센트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3세대 면역항암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9월에 옵디보가 일본, 한국, 대만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자, 이어서 중국에서도 레이 스테이지 게스트릭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몇 차 치료제냐? 2번 치료를 받고 오는 거니까 3차 치료제 이상에서 허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가는 중국에서 받은 것이고요. 세 번째 받은 것입니다. 앞에 NSCLC랑 헤드앤넥 다음으로 세 번째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습관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려는 그 멋있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자,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죠. 자, 보통 요 문장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제가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은 요 두 번째 건데, common meaning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의도는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실행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의미는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게 잘못된 행동,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악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교수님이 자본주의, 공산주의 얘기를 하다가 그 천국을 가져오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 말이 굉장히 머릿속에 남았었는데, 공산주의 이론은 굉장히 이상적인 이론이죠. 모두가 똑같이 나누고 걱정 근심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런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지만은 결국에 그 끝은 지옥을 가져오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하자가 있는 이론인데, 왜냐하면은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먹여 살려줄 텐데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프리라이더들을 굉장히 많이 양산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거운 물건을 같이 들려갈 때도 좀 무거우면은 힘을 살짝 빼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양상이 되기 때문에 그 열심히 그 남한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프리라이더들을 보면서
아, 나도 왜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까라고 하면서 그 근로 의욕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능력이 좋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치고 나가서 그 보상을 자기가 가지게 되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나누겠다 생각을 하면은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자본주의 논리만 극단적으로 가져가면은 여러 가지 폐해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인권이 무너진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회는 자본주의랑 공산주의의 이론들이 합쳐져 있죠. 그 자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사회복지제도 이런 것들도 다 그 수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페이브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페이브드를 검색해 보면은 요렇게 뜹니다. 아주 잘 포장이 되어 있죠. 이 도로가 행복, 사랑, 기쁨, 환희 이런 좋은 의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좋은 의도로 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뜻이고, 또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전혀 딴판인 결과, 천국이 아니라 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뜻으로 시작하는 일이 현실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이상주의자,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만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들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지옥을 낳게 된다는 뜻인데요. 자,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절대로 나쁜 의도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선의로 하는 거지만은 이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고는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공산주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모든 인민이 평등하고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로 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발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사상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잖아요.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말이 되는가. 똑같이 배분받고 빈부 차이가 없는 이런 아름다운 사상, 좋은 의도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민들이 못 살게 됐고 공산당 간부들만 부유하게 사는 모순적인 상황. 그리고 북한은 독재가 됐죠. 자,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우유 가격 인하 정책 이런 것도 프랑스 혁명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 이 사람이 이제 생필품 가격, 우유를 이제 많이 먹는데 시민들이 우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불평불만이 많죠. 그래서 우유 가격 올리면은 처형하겠다라고 했는데, 우유 가격이 이제 처음에는 쫄아가지고 급락을 했지만은 그 농민들이 이거 우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왜냐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육을 포기하게 되고 우유 공급량이 줄으면서 밀거래가 형성이 돼가지고 결국에 시민들은 우유를 못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우유가 되었고, 로베스피에르는 끝이 안 좋았네요. 그래서 의도는 좋았지만은 그 결과는 정반대인 그런 역사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이 되어 있다. 천국을 가져오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장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